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 손입니다. 자, 오늘은 로건으로 그 탄탄한 각본 및 연출 실력을 보여줬었죠. 자, 각본가이자 연출가인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포드 대 페라리를 리뷰할까 합니다. 자, 관객과 그 평단의 호평이 이어지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상영 중인 영화죠. 자, 연기파 배우인 크리스찬 베일과 맷 데이먼의 열연도 영화 흥행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무게를 영화에 따라서 느리고 줄이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한 화제가 되는 그 크리스찬 베일은 이번 영화에서도 배역을 위해서 20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연기자네요. 자,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대중적인 차를 만들어 오던 포드가 페라리 인수에 실패한 후에 자동차 경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던 페라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포드가 이 자동차 경주에 도전하게 된 그 이유가 굉장히 거창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회장들 간의 그 감정 싸움, 자존심을 건 싸움, 그런 데서 기인하게 됐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역사들이 중국 역사도 그렇고요. 삼국지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여성들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아주 일상적인 감정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역사의 향방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에는 그 감정적인 결정이 꼭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장관을 자르기도 하고 임명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인, 조금 이성이 아닌 그 감정에 앞서는, 또 욕망이 앞서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평화라든지 또 인류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은,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포드의 자동차 경주 도전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영화는 포드 카레이싱 팀을 이끌었던 캐롤 쉘비와 또 레이서인 켄 마일스라고 하는 전직 현직 카레이서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역시 카레이서였고 르망 24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쉘비는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카레이싱과 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포드 레이싱팀의 팀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인 마일스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팀에 합류시키죠. 자, 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사건 중에서 저는 이관왕을 한 마일스가 드디어 르망24에서 우승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의 제목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르망24 우승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포드의 부사장은 결승점을 포드차 3대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사화되고 화제거리가 되겠죠. 쉘비는 노발대발하지만 결국 마일스는 차 속도를 늦춰 나머지 포드차와 함께 결승점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을 고려한 이벤트적인 행위로 인해서 마일스는 어이없게도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동차 새 모델 시운전을 하다가 엔진 폭발로 허무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직업의 정체성. 회사의 간부는 마케팅을 생각하는 것이 그의 직업에 맞는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예,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차를 많이 파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카레이서는 그의 기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서 빠르게 이기는 것이 레이서란 직업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직업의 정체성을 마케팅에 타협한 쉘비와 마일스의 이 결정은 두 사람에게도 팬에게도 씻지 못할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훗날 쉘비는 이 결정이 후회스러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부사장의 결정에 굉장히 반발하는 것처럼 나오지만요. 참 사실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일스가 허무하게 죽자 쉘비는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하네요. 영화 속에서 마일스는 잘 타협하지 않고 오직하게 자신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 직업적으로 보면 타협하지 않는 훌륭한 전문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죠. 원칙을 중시하고 자기 직업의 전문성에 충실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 중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도 그런 직업이라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직업에 대한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과 검찰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과 정치 성향, 또 진영의 논리에 가감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쉘비와 마일스가 열심히 한 길을 달려왔지만 빠른 속도로 승리를 해야 하는 레이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회사의 다른 정체성에 타협을 하는 순간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르망24 우승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언론과 검찰도 그 직업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정치와 권력 휘두르기 욕망에 양보하는 순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일스는 훗날 팬들의 성원으로 르망24에서 승리하진 못했지만 그의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팬들에게 열정을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언론과 검찰도 국민에게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신뢰의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드 대 페라리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러 가세요. 자, 이 영화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트랜스포머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각적인 카레이싱 장면들, CF 감독 출신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 영화죠. 보여지는 많은 물량 공세로 나오는 엄청난 자동차들의 추격과 추돌, 폭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각적인 카레이싱 장면, 카트레이싱 장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세심한 사운드와 편집이 주가 되는, 어찌 보면 들리는 카레이싱 장면을 만든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세심한 현장 소음과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여서 단조로울 수 있는 카레이싱 장면들을 관객들의 집중도를 끌고 가면서 현장 속으로 관객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바로 사운드와 편집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실감 있는 사운드와 배우들의 호연이 볼거리가 되고 있는 영화 포드 대 페라리. 이 영화의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예, 늦었더라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